안녕하세요, 쭈님들. 마리아주예요. 이곳은 스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너무나 유명한 곳이죠. 예전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압구정 도산공원에 위치한 스시인이에요. 스시인의 이진욱 셰프님은 우리나라 조선호텔 일식당인 스시조 출신의 실력파 셰프님이신데 차분하면서도 섬세한 접객과 잘생긴 외모 덕분에 많은 팬분들이 계시죠. 참고로 지금 스시인은 한국에서 가장 예약이 어렵기로도 유명한 업장인데요. 기본 예약이 3-4달 정도 밀려 있어요. 그래서 단골분들에게 조금 더 신경을 쓰기 위함이신지 신규 예약을 따로 받지 않고 기존의 스시인을 방문했던 고객들에게만 예약을 받고 있는데요. 스시인의 식사 예약 시간은 점심 식사가 일주일에 2번만 진행해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12시부터 1분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매일 저녁 식사는 1, 2부로 나뉘어서 운영을 하는데요. 저녁 식사로는 5시 반부터 7시 반, 8시부터 10시까지 식사를 할 수 있고 스시 코스 22만원, 사시미 코스 26만원이에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는 스시인의 저녁 사시미 코스를 소개했는데요. 오늘은 스시에 조금 더 집중된 점심 스시 오마카세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마리아주입니다. 오늘은 스시인을 왔어요. 런치 오마카세 시작합니다. 저도 사실 한 2년 가까이 방문이 뜸했다가 얼마 전 저녁 식사를 초대받고 다시 가서 점심 예약을 하고 온 거예요. 점심은 처음이라 어떤 스타일일지 궁금한데요. 스시가 나오기 전에 문어찜 요리와 전복 튀김을 내어주셨어요. 저는 문어찜을 먼저 먹어봤는데요. 먹기 전에 문어 위에 올린 그 유자 향이 향긋하니 솔솔 나는 게 간장향이랑 잘 어울리더라고요. 문어는 치아에 닿자마자 뽀드득한 게 아니라 포슬포슬하게 굉장히 부드럽게 씹히는 식감이었는데 오리털 이불처럼 씹히는 식감이 너무 좋더라고요. 유자청 같은 단맛이 느껴지는 상큼함이 더해져 여름에도 잘 어울렸고 너무 맛있었어요. 이거는 전복 튀김이에요. 전복 튀김이라고 해서 사실 쫄깃하고 바삭한 식감을 생각했는데 먹자마자 놀라울 정도로 굉장히 야들하고 부들부들 거리는 식감이었어요. 튀김을 튀길 때 기름의 온도가 높아서 아무래도 전복이 좀 질겨질 수 있었을 텐데 신기할 정도로 부드럽고 튀김옷도 너무 좋더라고요. 실크 옷을 입은 것처럼 얇으면서도 바스락한 식감도 좋았고 옆에 있던 트러플 소금을 곁들이니 고소함이 더 고급스러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역시 오늘도 와인을 소개할게요. 샴페인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크룩이에요. 같은 와이너리에서 나오는 샴페인도 등급이 다 나뉘어지는데요. 그 중에서 크룩 그랜드 끼베는 가장 기본 등급이지만 이 샴페인의 얼굴이기도 해요. 샴페인의 대표 품종인 샤르도네 39%, 피노누아 45%, 피노 무니에 16%가 들어간 블렌딩 샴페인인데 빈티지는 따로 없고 넘빈티지 와인이에요. 오픈하자마자 잔에 따랐더니 처음에는 쨍한 산미와 단단한 향 때문에 이 와인을 제대로 즐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잔에 따라놓고 한 30분 정도 지났더니 온도감이 올라가면서 점점 향이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꿀에 절여 놓은 듯한 바닐라의 단맛과 계피나 정향 같은 향신향이 느껴지면서 평소보다는 토스티한 향은 약했고 오히려 경쾌한 느낌이 강했던 것 같아요. 바로 본격적으로 스시가 시작되는데요. 저 나무 도마에 얼음을 놔둘 때가 있어요. 나무가 마르지 않고 온도까지 맞춰주는 역할을 해요. 날 생선을 손질하는 도마 때문에 스시집에서는 저런 디테일까지 신경을 쓰셔야 하는 것 같아요. 첫 점으로는 팔에 넣은 도미를 주셨어요. 일단 먹자마자 위에 올려진 도미의 질감과 맛에 깜짝 놀랐는데요. 촉촉하면서도 기름을 발라놓은 것처럼 반질반질한 표면에 치아가 들어갈 때는 약간 뭉근하게 부드럽게 씹혀요. 밥이나 파향은 두 번째고 이 도미 자체를 굉장히 맛있게 숙성을 했더라고요. 보통 숙성회라고 해서 좀 포슬포슬하게 풀리는 경우도 있고 찰지게 씹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정갱이를 먹는 것처럼 그 푸딩 같은 식감이 굉장히 독특했어요. 기름기도 듬뿍 느껴지면서 굉장히 고소하고 단맛도 좋았어요. 뒤에 느껴지는 파향과 올리브 오일을 바른 것처럼 하나하나 코팅된 샤리의 질감 또한 너무 좋더라고요. 두 번째는 오징어류인 흰 꼴뚜기예요. 아오리 이까라고도 하죠. 이건 표면에 잘게 칼집을 내어주셔서 오징어 특유의 단단한 식감보다는 인절미 떡 먹는 것처럼 모찌모찌한 질감이에요. 그러면서도 부드러운 탄력감이 있더라고요. 위에는 소금과 연귤즙이 살짝 올라갔는데 이 위에 올린 소금도 정말 깔끔하고 구수한 맛이 좋았어요. 저는 사실 스시인의 스시가 이렇게 맛있었나 할 정도로 샤리의 깔끔한 소금간이 이 아오리이카의 단맛과 너무 잘 어울렸어요. 이번에는 줄무늬 정갱이인 시마지예요. 시마지는 이날 기름기가 잔뜩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탄력감이 있어서 그것도 좋았어요. 아마 생선의 기름짐에 따라 숙성을 다 다르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와사비 양.
아까 참돔이나 오징어에 비해 줄무늬 정갱이에는 와사비 향이 넉넉하게 들어간 것 같은데 그래서 기름짐도 잡아주고 와사비 향이 더해지면서 굉장히 달고 고소한 심화지에 소스가 더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이번에는 벤자리돔이 나왔어요. 껍질을 살짝 불질해서 위에는 다진 마늘을 올렸는데요. 먹는 순간 아주 은은한 불향과 다진 마늘의 향이 간장까지 더해지니 고급스러운 언양 불고기의 친숙한 향 같은 굉장히 식욕을 돋구는 느낌이 들었어요. 불질한 껍질에도 전혀 이질감 없이 그냥 자체의 식감이 차르르 녹는데 굉장히 부드럽더라고요. 아마 제가 지금까지 먹었던 벤자리돔 중에 가장 인상적이지 않았나 싶네요. 이번에는 정갱이에요. 와, 이날 정갱이 베스트였어요. 위에 올려진 고명의 파향과 상큼함이 먼저 들어오는데 아마 고명에 연귤이 들어간 것 같아요. 디저트 같은 간식을 먹으면 한 입에 느껴지는 달콤함이나 바질 같은 향긋함이 싹 느껴지는데 정말 반했어요. 정갱이의 경쾌하면서 무겁지 않은 기름짐과 산미까지 올라오는 게 정말 최고더라고요. 사실 마지막에 앵콜을 하나 부탁드렸는데 이 정갱이를 못 먹은 게 지금도 아쉽네요. 구이리가 준비됐는데요. 금태예요. 스시로 먹어도 맛있지만 살짝 구워지면 정말 고소함이 극에 달하는 재료죠. 저번 스시인 저녁 식사 때 갈치구이가 나왔었는데 제가 인생 생선구이였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때의 갈치구이 맛을 잊을 순 없지만 이날 금태도 고소하고 촉촉하게 잘 구워냈더라고요. 뱃살 쪽인지 기름기가 정말 듬뿍 느껴지는 게 같이 나온 폰즈 소스가 올라간 무와 함께 먹으니 느끼함도 잡아주고 좋았어요. 위에 살짝 뿌려주신 파향도 더해지는 게 구이리는 항상 훌륭하네요. 다음은 참치예요. 담백한 아까미 부위인 것 같던데 주도로라고 해요. 중뱃살을 간장에 절여서 집게를 해주셨어요. 안에 유자 껍질을 살짝 넣어주신 것 같던데 간장에 절여놓은 참치향과 은은한 유자 향이 잘 어울렸어요. 참치 자체의 산미도 좋았고 기름기가 거의 없어 보였는데 아주 촉촉하면서 부드럽게 녹는 식감도 좋더라고요. 마지막까지 입안에 느껴지는 진한 참치향도 맛있었어요. 이번에는 새우인데요. 시로에비라고 부르는 흰 돗대기 새우예요. 아주 몸집이 작아서 작은 새우들을 이렇게 뭉쳐서 스시를 만들어주세요. 이때 사실 저에게 준 스시를 촬영하느라 일행분이 먼저 드셔서 저는 다음 일행분의 스시를 먹었어요. 일행이 남자분이셨는데 셰프님께서 밤양이 더 많으신데 괜찮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사실 생각해보니 제가 먹었던 스시인의 스시는 밤양이 조금 적은 듯 느꼈었던 것 같아요. 진작 밤 양을 많이 올려달라고 할 걸 후회가 될 정도로 밤 양이 많아지니 샤리의 장점들이 훨씬 더 부각되는 느낌이었어요. 탱글하면서도 쫀쫀하게 하나하나 느껴지는 식감과 깔끔한 초대리의 소금간이 제가 지금까지 먹었던 스시인의 스시 중 이날이 가장 맛있었고 최고였던 것 같아요. 저랑 여기 일행분이랑 밥 양이 달라요? 네, 한 아주 뭐 극단적으로 차이는 없고요. 한 10대 8 정도. 이게 훨씬 맛있어요. 저도 똑같이 맞춰주세요. 그리고 흰 돗대기 새우는 부드러우면서도 녹진한 식감과 단 새우처럼 직관적인 단맛은 아니지만 씹을수록 느껴지는 은은한 단맛 덕분에 와사비 향과 샤리의 맛, 간장 맛이 다 살아나는 느낌이에요. 단 새우는 뿌리는 향수라고 하면 시로에비는 옷에서 나는 피존 향 같은 비교가 되네요. 이번에는 참치가 준비되는데요. 이건 설명을 안 해주셔서 정확한 부위는 아닐 수 있지만 대뱃살인 것 같아요. 오도로라고도 하고 배꼽에 가까운 이런 부위를 스나질이라고도 해요. 굉장히 기름기가 많은 부위인데 좀 전에 주도로처럼 산미가 좋더라고요. 아마 눈 감고 먹었으면 주도로 쪽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기름기가 먼저 느껴지는 게 아니라 희한하게 산미가 먼저 들어와요. 이 샤리에 있는 소금기 때문에 참치의 산미를 더 올리는 것 같은데 전혀 느끼하거나 기름지지 않고 끝까지 소금간과 산미로 이어가네요. 지금 맛있는 철이죠. 청어예요. 청어에는 참치보다 와사비 향이 더 많이 들어오는 것 같던데 기름이 올라와 있는 청어에 와사비 향이 싹 들어오니 좋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탄력감 있는 탄탄한 식감이었어요. 안에는 파와 시소를 같이 넣으신 것 같던데 위에 올린 고명이 상큼한 파향과 어우러지면서 청어의 기름기가 느끼하면서 화려함으로 바뀌어요. 주연을 빛나게 해주는 조연이랄까요? 멋지게 막을 내리는 뮤지컬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번에는 무려 도화새우로 튀긴 튀김이 준비됐어요. 도화새우라고 하면 스시집에서 한 마리당 한 15,000원 정도 추가 비용이 있을 정도의 고급 재료인데요. 이걸 튀겨서 주셨어요. 구이류도 그렇고 튀김도 역시 흠잡을 데가 없었는데요. 튀김옷의 바삭한 건 물론이고 질기지 않으면서도 쫄깃한 랍스터 같은 식감을 살려냈는데 굉장히 촉촉하면서 새우 향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막 떠먹고 싶은데.
튀김 전문점에서도 이 정도로 낼 수 있을까 하는 훌륭한 솜씨네요. 보우즈시라고 하는 고등어 봉초밥이에요. 고등어의 머리 쪽과 꼬리 쪽을 다 버리고 몸통 가운데 부분만 쓰시더라고요. 오늘 나왔던 재료들을 손질하시는 걸 보면 제일 맛있는 부위만 스시로 만들고 맛이 좀 떨어지는 부위는 다 제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가격대가 높은 업장이다 보니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최고의 한 점을 위해 재료부터 정성, 세심함이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스시인의 봉초밥에는 표고버섯이 들어가는데요. 위에는 다진 마늘을 올리고 김에 싸주셨어요. 먹자마자 고등어의 불향과 다진 마늘 향이 싹 들어오는 게 뒤에 따라오는 고등어의 감칠맛이 너무 잘 어울려요. 초에 절인 그 콩콩한 초향은 세지는 않고 은은한 고등어의 지방기가 표고버섯이랑 어우러지면서 이 버섯 조림 덕분인지 더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국물 요리로 스이모노가 나왔어요. 스시인에서는 이 스이모노에 파의 흰 부분을 잘게 채 썰어서 굉장히 많이 넣어요. 어딘가 훈연향 같은 게 살짝 느껴지는데 국물 자체는 정말 시원하면서 깨끗해요. 조개가 들어갔지만 조개 향이나 파향, 가스오부시의 향이 뭐 하나 튀지 않고 은은하게 서로 잘 어우러지는 느낌이에요. 스시에는 샤리의 초대리도 마찬가지고 그 맛의 밸런스를 정말 잘 찾으시는 것 같아요. 이번엔 여름에 빠지면 섭섭한 우니예요. 한국에도 이제 우니의 철이 왔죠. 아마 일본산인 것 같은데 의외로 이날 우니는 미국산과 일본산을 섞어놓은 것처럼 두 가지 장점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수분감도 가득 느껴지면서 녹지는 단맛까지. 산지를 여쭤보지는 않았지만 러시아나 일본산인 것 같아요. 샤리에 소금간이 더해지면서 씹을수록 짭조름함이 단맛으로 바뀌는데 콩콩한 향 전혀 없이 마무리가 깔끔했어요. 마지막을 알리는 아나고죠. 소금을 올려서 달지 않고 맛이 깔끔한데 장어의 맛은 굉장히 깊어요. 이미 장어 자체에 타레 같은 간장 향이 은은하게 배어있어 장어의 잡내를 잡아주고 맛을 더해줘요. 장어 안에 유자 껍질도 살짝 넣으신 것 같은데 말 안 하면 모를 정도로 지나칠 법한 맛이지만 이게 또 장어의 향긋함을 주면서 느끼함을 잡아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달걀로 만든 격구가 준비됐고요. 이제 식사가 끝나서 디저트를 고를 수 있는데요. 그 전에 저는 아까 맨 처음 먹었던 참돔 스시가 생각나서 앵콜을 부탁드렸어요. 참돔은 꼬리 쪽에 가까운 부위가 남았는데 괜찮냐고 여쭤보시면서 준비해 주셨어요. 꼬리 쪽이라 아까보다 기름기는 덜하고 탄력감이 더 느껴졌어요. 이곳에서 가장 처음 내어주는 이 참돔 스시는 첫점으로 생선의 숙성도와 샤리의 상태, 스시의 완성도까지 이 집의 스시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한 점이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디저트는 아이스크림과 모나카를 선택 가능하고 저는 모나카를 주문했어요. 디저트를 고를 수 있는 이런 디테일까지 정말 음식 하나하나의 높은 완성도뿐만 아니라 조용한 접객과 와인 서버 등 처음부터 끝까지 최고의 서비스를 느낄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렇게 스시인에서 점심 스시 오마카세 잘 먹었고요. 사실 저는 항상 스시인 올 때 저녁 시간에 사시미 코스를 주문해서인지 스시보다는 요리에 대한 인상이 더 깊었던 것 같아요. 이날 점심 스시 코스를 먹고 지금까지의 스시인의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었던 날이었어요. 워낙 다른 요리들도 맛있기로 유명하지만 저는 이날 스시인의 스시를 먹고 처음으로 반했던 것 같아요. 그럼 저는 3개월 뒤인 스시인의 예약을 기다리며 다음에 또 마리아주의 맛있는 미담에서 만나요. 빠이!